코인을 이야기하는 시간, 코인탐. 지금 시작합니다. 최근 시가총액 탑10에 입성한 핫한 코인이 바로 솔라나입니다. 솔라나는 창립자 아나톨리 야코벤코에 의해 2017년부터 개발되어 온 프로젝트로 2020년 3월에 스위스 제네바 소재의 솔라나 재단에 의해 공식적으로 출시되었습니다. 탈중앙 네트워크의 노드가 단일 노드 수준의 성능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어떤 블록체인도 단일 노드급의 성능을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작업 증명 방식을 사용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이 초당 약 10건의 트랜잭션을 지원하고 지분 증명 방식을 사용하는 텐더민트는 100에서 200개의 노드로 약 1000 트랜잭션을 지원하고 있는데 솔라나는 현재 200개 이상의 노드가 운영되고 있는 테스트넷 환경에서 5만 트랜잭션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 가장 뛰어난 블록체인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트랜잭션이 10개, 1000개, 5만 개의 차이를 보인다는 겁니다. 퀄컴 출신의 엔지니어인 창립자 아나톨리 야코벤코는 퀄콤에서의 동료였던 그레그 피츠제럴드와 함께 팀을 구성하여 솔라나 랩스라는 프로젝트를 설립했습니다. 그 후 인텔, 네스케이프, 구글 출신의 선구적인 기술자들로 구성된 솔라나 팀을 기반으로 기술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솔라나 프로젝트는 이더리움의 느려 터진 처리 속도와 그로 인한 비싼 수수료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프로젝트입니다. FTX 거래소의 CEO인 샘 뱅크먼은 기존 DEX보다 1만 배 빠르고 수수료가 100만 배 싸다고 강조하며 솔라나에 대한 무한 애정을 보여왔습니다. 솔라나의 첫 디파이 프로젝트인 세럼 역시 FTX 거래소의 CEO인 샘 뱅크먼의 작품입니다. 솔라나가 3달러일 때 솔라나 락업 물량이 풀린다고 공매도 칠하던 네임드 트레이더에게 샘 뱅크먼이 이렇게 트위터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쭉 우상향을 그리면서 110달러에 근접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현재는 샘 뱅크먼의 예상은 언제나 적중한다는 것이 공식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를 든든한 후원군으로 둔 솔라나 프로젝트는 반드시 눈여겨봐야 할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가스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테더와 같은 코인을 전송할 때 앞으로는 솔라나 기반의 코인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역시 큰 장점입니다. 솔라나 생태계 코인에는 솔라나, 세럼, 체인링크, 오디우스, 웨이브 레이디움, 테라, 맵스, 옥시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라나 기반 코인들은 FTX 거래소와 바이낸스 외 여러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솔라나의 총 공급량은 4억 8,900만 토큰이 유통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약 절반가량이 시장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2021년 디파이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한화 약 3,5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번 투자는 안드레센 호로이츠, 폴리체인 캐피탈, CMS 홀딩스, 멀티코인 캐피탈, 알라메다 리서치, 파라파이 등이 참여했습니다. 솔라나의 핵심 기술은 총 8가지로 나뉩니다. 역사 증명은 솔라나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 중 하나로 노드 간 합의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한 알고리즘입니다. 분산된 시스템에서 가장 어려운 난제 중 하나가 바로 시간에 대한 합의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작업 증명 알고리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시스템을 위한 탈중앙화된 시계라고 말합니다. 솔라나는 역사 증명을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용하고자 하며 이를 기반으로 블록체인을 개발하였습니다. 역사 증명 합의 알고리즘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노드들이 거래가 언제 발생했는지 함께 증명하고 합의함으로써 거래 내역을 저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검증 가능 지연 함수를 도입해서 합의를 단순화합니다. 그리고 거래 내역을 암호화할 때 시간 순서에 대한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검증자들이 각각의 거래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도 합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로써 합의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거래 처리 속도는 빨라지게 되고 확장성이 늘어나게 되므로 블록체인의 성능 자체가 향상되게 됩니다. 타워 BFT는 메시지 오버헤드와 지연 속도를 줄이기 위해 솔라나의 역사 증명 합의 이전의 시계로서 활용합니다. 블록체인의 확장성 트릴레마는 모두 대역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경우 고정된 양의 대역폭이 노드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노드의 수가 많아질수록 데이터가 모든 노드에 전파되는 시간은 증가하게 되는 커다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비트토렌토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어 개발된 터비는 스트리밍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UDP만을 사용해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터비는 리더가 데이터를 스트리밍할 때 전체 네트워크에 걸쳐 패킷 당 랜덤한 경로를 만들어 여러 밸리데이터들에게 전송합니다. 걸프 스트림을 이해하기 위해선 mempool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멤풀은 네트워크에 제출되었으나
처리는 아직 되지 않은 트랜잭션 세트를 의미합니다. 램풀이 커지기 시작하면 네트워크 전체에 심각한 병목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솔라나는 걸프 스트림이라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네트워크의 변방으로 트랜잭션 캐시를 밀어내는 방법으로 모든 밸리데이터들이 다음 리더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들과 밸리데이터들은 트랜잭션들을 예정된 리더에게 앞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밸리데이터들은 다가오는 트랜잭션들을 미리 처리하여 확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여주고 리더의 변경도 더 빠르게 이뤄질 수 있으며 확인되지 않은 트랜잭션 풀로 인한 메모리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C레벨은 솔라나의 고성능 네트워크라는 이점을 살리기 위해 설계된 병렬 트랜잭션 처리 엔진입니다. C레벨은 GPU와 SSD를 활용하고 수평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더리움 가상머신과 EOS의 WASM 기반 런타임은 모두 단일 스레드를 갖추고 있어서 한 번에 한 컨트랙트씩 블록체인의 상태 변환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솔라나는 밸리데이터가 가용할 수 있는 코어들을 활용해 수만 개의 컨트랙트들을 병렬 처리할 수 있는 런타임을 적용하였습니다. 솔라나가 트랜잭션들을 병렬 처리할 수 있는 이유는 솔라나에서는 트랜잭션이 읽고 쓸 상태들을 실행하는 와중에도 모두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서로 겹치지 않는 트랜잭션들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상태를 읽기만 하는 모든 트랜잭션들 또한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파이프라이닝은 일정한 순서로 처리해야 하는 입력 데이터 스트림이 존재함과 동시에 각기 다른 하드웨어를 통해 처리되어야 할 때 적합한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파이프라이닝은 단계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입력되고 이를 위해 별개의 하드웨어가 존재하는 상황에 적합한 프로세스입니다. 적절한 비유를 들어보자면 많은 양의 빨랫감을 세탁기와 드라이어를 사용하여 세탁, 드라이, 정리 순서로 해내는 것과 같습니다. 드라이 이전 빨랫감은 세탁되어야 할 것이고 정리되기 전 드라이가 끝나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각 절차를 담당하는 기계는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클라우드 브레이크는 레이드 제로 사양 SSD에 걸쳐 동시에 읽기와 쓰기에 최적화된 상태 아키텍처입니다. 블록체인상 프로그램이 쓸 수 있는 저장 용량이 추가될수록 프로그램 실행 중 처리 가능한 동시 읽기 및 쓰기의 수도 증가하게 됩니다. 밸리데이터가 트랜잭션을 감지하면 C레벨은 디스크 상의 모든 계정들을 미리 불러올 수 있고 실행을 위한 런타임을 준비하게 됩니다. 밸리데이터와 블록 프로듀서들은 트랜잭션이 블록에 코딩되기 전부터 트랜잭션을 실행할 수 있어 블록 타임과 확정에 걸리는 지연 시간을 더욱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양의 원장용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소수에게 중앙화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산 장부 저장소가 아카이버입니다. 아카이버는 랩탑과 같이 경량화된 노드와 같습니다. 이레이저 코드와 중복성을 갖춘 아카이버 네트워크는 AWS나 GC보다 훨씬 우수한 데이터 가용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낮은 수수료는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콘텐츠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거기에 빠른 처리 속도까지 겸비했다면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콘텐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커다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